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거센 공세가 하르키우 동북부 지역에서 전개되어 점령지를 빼앗기기 시작한 러시아군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 밖의 세레다 지역에서 제6연합군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력마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막을 수 없었고 괴멸에 가까운 피해만을 입은 채 다시 러시아 본토로 퇴각하고 말았다는데요. 한편 이 러시아의 증원부대마저 격파한 우크라이나군은 계속해서 진격하고 있다고 현지 시각 5월 11일 여러 오신트 정보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전황 지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드디어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를 시작으로 정말 본격적인 반격을 다양한 곳에서 시작해 러시아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로 인해 결국 이지움 축산에 남아있는 러시아군 병력은 곳곳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보급로를 빼앗기고 포위 섬멸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 전망되는데요. 지난번 키이우를 중심으로 서쪽과 동쪽 모두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포위망 안에 가둬놓고 완전히 가둬버리는 데 성공했지만 전차 부대와 기계화 부대가 부족했기 때문인지 이들의 탈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탈출했던 러시아군 병력들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돈바스 전장으로 재편성을 거친 다음 다시 투입되었죠. 진작부터 D는 강폭이 500m에서 1km나 되는 드네프르 강으로 막혀있는 헤르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포위했지만 이들을 섬멸하러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질질 끌리고 있는 것 또한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르키우 동부를 향하는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는 강력한 전차 부대와 기계화 부대가 대규모로 형성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릅니다. 바로 이전의 전황보고 영상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큰 전과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지만 5월 11일에 밝혀진 이 전황보고에서는 러시아군의 전차가 30대 이상 격파되었고 장갑차가 무려 106대씩 격파되었다고 밝혀져 더욱 놀라운 전과를 보여준다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크라이나 군과의 전투로 인해 러시아군 전력이 하루에만 한 개 여단급 이상 파괴되고 있다는 굉장한 사실을 시사하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르키우 동부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지속되어 이지움 축산 러시아군 부대의 주요 보급로 3개 중 하나인 볼첸스크 코앞인 10km 지점에서 또 다시 4km 앞까지 좁혀졌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르키우의 북부와 동북부 세베르스키 도네츠강 서쪽에 여러 지역을 탈환한 우크라이나군은 무리해서 위험한 도하작전을 벌이기보다 강의 폭이 크게 좁아지는 북쪽 볼첸스크 방향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는데요. 5월 10일에서 11일 이틀간의 공세에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번 탈환했던 루비진의 북쪽으로 약 7.5km 떨어져 있는 스타리차 지역을 탈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경 바깥 러시아 세레다 지역에서 긴급 증원된 러시아군의 제6연합군 예하 제138 분리기계화 여단이 괴멸에 가까운 30% 이상의 큰 피해를 입고 러시아 본토 벨고로드로 다시 후퇴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시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북쪽을 향해 약 15km 떨어져 있는 립트시 지역 또한 탈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3개 방향으로 동시에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그 중 동북쪽을 향한 우크라이나군의 병력이 국경에서 고작 3km 떨어져 있는 코앞 지역 루키안치 지역을 탈환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루스카 로조바 지역에 있던 우크라이나군 또한 러시아군을 국경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으며 루스키 티시키, 바이락, 루비진에서도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은 테르노바와 볼첸스크를 향해 더욱 압박을 가할 수 있었는데 특히 볼첸스크로부터 불과 4km 앞까지 진격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볼첸스크는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의 이지움 축선을 향해 이어지는 세계 주요 도로 중 하나이며 이지움 축선 공세를 이어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보급 거점이기 때문인데요. 이 T2104 도로는 쿠피안스크로 이어지며 이곳에서 다시 러시아군의 주요 공세 지점들인 이지움과 세베로도네츠크 방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중 이지움 방면으로 향하는 도로는 보로바를 거치는데요. 볼첸스크를 우크라이나군이 장악할 경우 보급로가 끊긴다는 것을 알고 있는 러시아군은 이지움 동쪽 오스킬강 인근에 있는 보로바와 보슬라프카 일대에서 재편성 중이던 병력을 급히 돌려 쿠피안스크에 이동 배치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볼첸스크를 장악할 경우 그 다음 목표가 바로 이 쿠피안스크가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우크라이나군이 볼첸스크를 장악한다면 이지움 축선으로 이어지는 러시아군의 보급로는 3개 중에서 2개가 사라지게 되고 쿠피안스크를 우크라이나군이 점령한다면 보급이 끊긴 이지움과 세베로도네츠크 방면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게 포위당하게 될 위험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다가 쿠피안스크가 우크라이나군에게 탈환될 시 러시아 본토의 발루이키에서부터 우크라이나의 쿠피안스크로 곧바로 이어지는 마지막 3번째 보급로마저 차단당하게 되기 때문에 러시아군으로서는 현재 반드시 쿠피안스크를 지켜내야만 하는 입장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꾸만 러시아군의 후방 보급로를 공격해 차단하려는 우크라이나군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자꾸만 러시아는 공세 중이던 병력을 뒤로 돌려 후방을 방어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하르키우에서 루안시크까지 이어지는 동부전선에 러시아군 병력 전체가 국경 바깥으로 조금씩 밀려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로부터 후방 보급로를 지키기 위해 러시아군은 공세 위주로 배치되어 있던 전력을 방어 중심으로 크게 재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르키우 동북부 방향으로 견제 우크라이나군의 제92기계화 여단이 공세를 퍼부으며 이 지역 러시아군을 국경 바깥으로 몰아내고 있고, 러시아군에게서 빼앗은 최신 T-80 계열 전차들로 채워진 제93기계화 여단은 러시아군이 하르키우를 뚫지 못해 우회 기동로로 썼던 추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는 없지만 이들 후방의 어딘가에 우크라이나 제14기계화 여단과 제63기계화 여단 또한 배치되어 있을 것으로 파악되기에 예비대로 축차 투입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즈움 축선에서 선봉에 서서 가장 주도적인 공세 역할을 했던 러시아 제1근위 전차군은 러시아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려는 제92, 제93기계화 여단을 막기 위해 북쪽으로 올라가 이즈움 축선 후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제20연합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이즈움으로 이어지는 보로바 인근의 오스킬 강을 건너 동쪽으로 진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후방으로 물러나 방어에 들어갔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이즈움 방면에는 지난 공세를 통해 병력이 크게 줄어든 제35연합군과 제68군단을 비롯해 제36연합군 정도가 공세를 지속하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 앞에는 비교적 화력이 떨어지는 보병 위주의 우크라이나군의 제25 공중강습여단과 제81 공중강습여단이 러시아군을 방어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세에 동원되기는 어려운 이들이지만 참호와 진지를 중심으로 방어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공세 지속 역량을 상실한 러시아 제35연합군과 제68군단 병력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 동쪽 아래에는 러시아의 제41연합군 전력과 함께 제2근위 연합군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들을 향해 우크라이나 최강의 주력 전차 여단인 제3, 제4, 제17 전차 여단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들은 무려 9개 전차대대와 1개 이상의 기계화대대, 기타 지원 전력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이들 중 어느 하나가 갑자기 돈바스 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거점 중 하나인 루안시크로 직행해버려 이를 탈환하고 포위망을 형성하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이 지역을 중심으로 두세 개의 포위망을 우크라이나군이 형성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과 달리 꼼꼼히 점령한 지역의 진지와 참호를 구축하고 전진하는 만큼 이들을 도와줄 체코의 3D 프린팅 대전차 방벽과 3D 프린터가 20개를 넘어 더 많이 지원되어 돈바스 전선의 러시아군을 섬멸할 기회가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최근 현지 시각 5월 12일 들려오는 오신트 정보들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공세 지속 능력이 바닥나고 있음에도 큰 의미는 없는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격렬한 공세가 이어지는 하르키우에서 루안스크 지점 아래에 있는 도네츠크시 남측의 마린카, 파라스코우비카 일대, 그리고 도네츠크시 북측의 케라미크 일대, 포파야나 북쪽의 코미슈바하 일대, 세베로도네츠크, 루비즈네 일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게다가 또다시 도하작전을 벌인 결과 러시아군은 결국 얀필 동쪽에서 시베르스키 도네츠 강을 도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어째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강해지면 어떻게든 그보다 약한 빈틈을 찾아 대신 공격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전쟁이 진행되면 될수록 러시아군의 목표는 작아지는 것 같네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이제는 제발 좀 자국군의 소중함을 깨닫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 남아있는 전력만이라도 보존하고 의미 없는 전쟁을 포기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